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저는 해외의 유명 호텔들하고 풀빌라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려고 나름은 열심히 호텔 답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이게 다 공부죠. 저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해외여행을 자주 못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녀온 이 해외의 풀빌라들과 호텔들에 대한 정보를 또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도 있고요. 오늘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 여행은 전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숙소를 이용해봤어요. 예전에는 객실의 디자인이나 서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들을 주로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가성비 있는 숙소들을 위주로 이용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국내 경기가 매우 안 좋았었고 올해는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국내 분위기를 보면 고가의 숙박료를 유지하던 고급 숙소들이 가격을 점차 내리는 곳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객실 단가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건비나 전체적인 물가가 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방콕의 중급 이상의 호텔들은 내국인보다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호텔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성비 있는 호텔들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대단한 정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적당한 가격에 선호하는 숙소는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 숙소를 가성비가 좋은 숙소라고 인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멋진 호텔들이나 풀빌라만 찾아다녔었는데 이번 인스펙션은 작정하고 가성비 좋은 호텔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아무튼 이번 해외 숙소 답사 여행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파타야의 시미 스프링 트리 호텔입니다. 파타야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약 2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하면 닿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이 호텔의 구글 평점은 4.5점이고 아고다 평점은 8.2점이에요. 평점이 정말 나쁘지 않죠. 이 호텔은 제가 4년 전쯤에 다녀왔었던 호텔이에요. 당시 제가 이 호텔을 사용했었던 이유는 일단 싸고 괜찮으니까 이 호텔에 짐을 풀고 그러니까 파타야 해변 중심으로 해서 풀빌라들을 돌아보려고 이 호텔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 풀빌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호텔이 생각이 나서 찾아오게 됐어요. 당시에도 여기 머물면서 참 가성비가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객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시설도 괜찮고 직원들도 참 친절했어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수영장이나 부대 시설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위치였습니다. 파타야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파타야 비치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해변이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나와서 파타야 해변까지는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위치니까요. 주변에 많은 펍하고 식당들이 있고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한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센터도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위치의 숙소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이 가격대가 얼마나 할까요?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숙소가 얼마나 할까요? 아무튼 가장 핫한 위치에 있지만 1박 숙박료는 조식을 불포함해서 하나로 치면 한 5만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핫한 시즌에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참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찾아온 건데 하룻밤을 투숙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 이곳을 올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텔의 외부 모습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호텔이라기보다는 태국식 콘도처럼 생겼는데 어차피 삼성급 호텔에서 화려함이나 럭셔리한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외관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입구 그러니까 로비로 들어가게 되면 도어맨들이 항상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 직원도 싱글생글 이렇게 웃으면서 응대를 해주니까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했었어요. 여기는 또 방콕의 호텔들하고 다르게 이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부터가 참 프렌들리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바쁜 도시가 아니라 좀 여유가 느껴지는 그 휴양지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미소를 잘 짓는 태국인들의 성향도 한몫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즐기러 오는 곳이잖아요. 이 휴양지니까. 이 파타야라는 곳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더 친근하고 친절한 미소가 필요한 곳은 맞아요. 우리나라 펜션도 마찬가지죠. 이 펜션이라는 곳은 일 때문에 투숙하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모텔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들뜬 기분으로 장시간 운전을 해서 온 손님들일 텐데 사실 접객할 때 좀 더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겠죠. 펜션 주인이 떡하니 나타나서 반키만 내주고 사라지면 솔직히 김이 좀 빠질 거예요. 요즘에는 제 얼굴을 알아보는 펜션 사장님들이 많아서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손님인 척 투숙하면서 펜션을 둘러볼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 참 많이 느낀 건데
대부분의 펜션 운영자들은 일단 손님들을 마주하게 되면 미소가 사라져요. 손님을 약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친절하지도 않은 무뚝뚝한 접객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아봤어요. 이를테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사라지지만 역시 미소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펜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나가서 5만 원짜리 숙소에서 묵어도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데 말이죠.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 나이 때 손님 정도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젊은 여행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객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미 스프링 트리 호텔의 객실은 총 3가지 타입이 있어요. 미 디럭스, 미룸, C 디럭스 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스위트룸과 일반 룸의 차이처럼 극적인 차이는 없어요. 룸 사이즈가 모두 9평 정도로 다 같거든요. 객실 내부 구조는 깔끔하지만 9평 안에 욕실까지 있으니까 이 객실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5만 원짜리 객실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킹사이즈 침대가 있고 벽에는 소파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객실 내부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 내부 디자인을 할 때 아예 맞춤 제작으로 해서 넣은 거죠. 일반적인 호텔이라면은 침대 옆에 의자를 놓는데 여기는 워낙 작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앞에는 TV가 한 대가 있고 TV 아래는 가벼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어요. 바닥은 강화마루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색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벽면은 나무하고 화이트로 마감됐는데 나무는 자세하게 보니까 진짜 원목이 아니라 모두 필름 작업을 해서 입힌 거였었어요. 제가 이용한 방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방들도 이 나무 무늬 필름으로 작업을 한 걸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싼 원목을 쓰면 교체도 힘들고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도 지우기가 어렵죠. 차라리 파손된 부분만 필름으로 싹 갈아서 덮는 게 더 깔끔하고 빠르고 접이용으로 관리가 될 거예요. 침대 옆에는 바로 욕실이 보입니다. 욕실 한 켠은 선반과 미니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좁은 공간을 참 꼼꼼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객실 내부는 정말 침대만을 위한 객실로 보였습니다. 이런 객실은 숙소에서 많이 머물지 않는 투숙객들을 위한 거죠. 이런 호텔은 부대 시설이 좋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행 인프라가 많아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여행자들을 위한 객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여행 인프라가 많은 곳이라면 굳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풀빌라까지 안 가도 괜찮죠. 그런 지역이 있다면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좀만 낮추면 가성비 때문이라도 여행자들이 찾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펜션의 수준을 꽤 많이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펜션들이 저 깊은 시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적당히 예쁜 수준만 잘 갖추면 영업이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갖고서 오픈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침대 옆에는 건식 욕실이 있는데 이 공간은 크게 3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욕실로 들어서면 먼저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반대로 화장대가 있어요.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아래는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면대하고 좌변기가 있고 그 다음 공간은 샤워부스로 칸이 나뉘어진 샤워부스하고 욕조가 같이 있어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꽤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샤워부스하고 욕조 그리고 세면대하고 변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샤워부스로 나눈 거는 물도 튀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욕실이라는 이 큰 공간 안에 세면대, 좌변기, 샤워부스 그리고 욕조까지 한 곳에 가둬두고 욕실 문을 닫아버리는 것보다 욕실의 일부를 건식으로 하고 이 건식 공간을 완전히 오픈을 해놓게 되면은 이 건식 공간은 마치 욕실이 아니라 침실의 일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객실에서는 꽤 유용한 공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호텔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5만 원짜리 숙소지만 배울 건 또 배워야죠. 그리고 금고하고 물, 타월, 어메니티는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고요. 호텔 가장 위층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역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 호텔을 3번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수영장 사진을 찍으려고 올라갔었는데 단 한 번도 수영장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사실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경치도 좋고 수영장도 크고 참 좋았지만 풀사이드 바 같은 거는 없고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뜨겁겠더라고요. 수영장은 아침 7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맥주캔 몇 개를 가지고 올라와서 시간을 보낼까 하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파타야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호텔 내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밖에는 많은 펍하고 레스토랑 그리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1층 로비와 라운지 옆에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이용할 때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다른 풀빌라들을 인스펙션 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문만 받고 음식은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문 후에 아침 식사가 꽤 늦게 나왔었어요. 음식값은 태국의 물가를 생각해도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분명히 편의를 생각하는 투숙객들은 사 먹겠죠. 음식이 조금 비싸고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주문한 음식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식당들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데코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펜션을 운영하는 분하고 그리고 또 펜션 광고를 하는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펜션 광고를 하는 분은 호텔의 식당 직원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볶음밥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죽이 나와 버렸어요. 잘 못하더라고. 아 그래? 의사소통의 문제로 아침에 죽으시면데 본의 아니게 또 속을 편안해 할 수 있는 죽을 먹게 되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몸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걸. 네. 이게 얼마나 이거 독해 보여. 한국에서도 잘 먹지 않는 죽을 태국에서 먹게 됐다고 하는 말에 어찌나 웃음이 나든지 아무튼 그때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다른 것들은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가격이 싸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좋은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이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제 시밀스프링 트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룻밤이 아니죠. 전에 이제 2박을 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1박을 해봤는데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에도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았었는데 뭐 가격도 좋고 근데 냄새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제도 자려고 누웠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고민을 좀 했는데 다른 데서 나는 거 같지는 않고 청소를 할 때 바닥을 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제 바닥을 하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박을 더 할까 하다가 뭐 굳이 뭐 또 똑같은 데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는데 굳이 똑같은 데서 1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오늘 다른 호텔로 옮길 겁니다. 시밀 스프링 트리 호텔은 위치도 너무 좋고 숙박료도 착하고 친절하고 다 좋았는데 이 냄새에 민감한 저는 다음에 다시 이 호텔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펜션의 불만사항이 항상 5위 안에 드는 문제가 바로 이 냄새 문제예요. 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멋지다고 해도 이 역겨운 냄새가 남아있다. 그럼 평점 깎아먹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는 수년 동안 이 고가의 럭셔리 풀빌라들도 참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다시 가성비가 좋은 숙소들을 찾는 여행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이런 숙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까지 나름은 꼼꼼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서 태국은 물가하고 인건비가 낮으니까 저런 숙소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런 숙소를 못 만들고 또 관리를 못하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될 이 젊은 고객들은 여행을 참 많이 다니고 있고 해외에서 이런 가성비 좋은 숙소들을 이용해 본 경험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들이죠. 이들도 이 동남아시아의 물가와 우리나라의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무조건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태국의 호텔과 같은 가성비를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조금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손님들한테 가벼운 미소 정도는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설령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아마 서비스업은 영영 어려울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펜션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